여러분, 오늘도 길을 걷다 그곳을 지나치셨나요? 동네 구석진 골목,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채로 수십 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곳, 바로 동네 철물점 말입니다. 우리 솔직하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그 앞을 지날 때 손님이 북적이는 걸 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요? 가게 안을 슬쩍 들여다보면 사장님은 구석에서 낡은 신문을 보시거나 아예 자리가 비어 있을 때도 태반입니다. 요즘처럼 트렌드가 빛의 속도로 바뀌고 옆집 카페가 생겼다 하면 반년도 못 버티고 폐업하는 냉혹한 자영업 시장에서 도대체 저 허름한 철물점은 어떻게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지금까지 굳건히 살아남아 있는 걸까요? 혹시 사장님이 숨겨진 건물주라서 취미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영화처럼 사실 저곳이 비밀 요원들의 접선 장소는 아닐지 엉뚱한 상상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그 미스터리를 완전히 박살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철물점 사장님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치밀한 경제의 고수들입니다. 그들은 대기업도 함부로 흉내낼 수 없는 재고의 경제학과 기술 권력을 손에 쥐고 있거든요. 지식의 소용돌이에서 전해드리는 오늘 주제, 바로 철물점 경제학의 소름 돋는 비밀입니다.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여러분은 무심코 지나쳤던 낡은 철물점이 사실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현금 창출 기계인지,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진짜 돈이 되는 통찰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마스터하시게 될 겁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100만 원짜리 최신 스마트폰은 2년만 지나도 구형이 되어 가치가 뚝 떨어지지만 철물점의 150원짜리 나사는 10년이 지나도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오르기까지 하죠. 도대체 어떤 마법이 부려지고 있는 걸까요? 이제부터 그 본 게임을 시작합니다. 먼저 철물점의 가장 큰 미스터리, 즉 손님이 없는데 돈을 번다는 점부터 파헤쳐보죠. 이건 우리가 철물점을 단순한 소매점으로만 보기 때문에 생기는 아주 거대한 오해입니다. 철물점 사장님들의 진짜 장부는 가게 카운터가 아니라 사장님의 손때 묻은 공구 가방과 낡은 트럭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텅 빈 가게는 사실 창고이자 전략적 베이스 캠프일 뿐이에요. 사장님이 자리에 없다면 그건 노는 게 아니라 어디선가 누군가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주며 시간당 수만 원의 기술료를 쓸어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2020년 전국에 8,700여 개였던 철물점은 경기 불황과 코로나를 뚫고 2024년 9,100여 개로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폐업이 속출하는 자영업계에서 유독 철물점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생존 기간입니다. 다른 업종의 평균 존속 기간이 8년 남짓일 때 철물점은 무려 15년 10개월을 버팁니다. 거의 2배나 길죠. 이들이 이토록 끈질기게 살아남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썩지 않는 재고에 있습니다. 보통의 자영업자들에게 재고는 독입니다. 식당은 하루만 지나도 식재료가 상해 나가고 옷가게는 계절만 지나도 유행이 바뀌어 헐값에 넘겨야 하죠. 하지만 철물점의 물건들은 다릅니다. 나사, 볼트, 경첩, 전선, 배관 부속. 이 수만 가지 부품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10년 전 제품이나 지금 제품이나 성능 차이가 거의 없어서 먼지만 툭툭 털면 바로 새 제품과 똑같이 팔 수 있죠. 여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사장님이 10년 전에 150원에 떤 나사가 있다고 칩시다. 10년 동안 안 팔렸어도 전혀 손해가 아닙니다. 그 사이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죠. 그럼 사장님은 이걸 현재 시세인 500원에 팔 수 있습니다. 보관 비용 외에는 감가상각이 거의 없는데 물가 상승분만큼 이익은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철물점의 선반은 단순한 진열대가 아니라 이자가 붙는 금고이자 인플레이션을 완벽하게 방어하는 안전자산인 셈입니다. 이러한 재고의 특성은 강력한 진입장벽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당장 철물점을 차리고 싶어도 그 안에 들어갈 수만 가지 규격의 볼트와 너트를 다 갖추려면 초기 비용만 억소리가 납니다. 단순히 돈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수천 종류 부품의 규격을 꿰뚫고 있어야 하는 전문 지식이 필요하니까요. 결국 이 높은 장벽이 동네 철물점을 독점적 지위에 올려놓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사장님의 낡은 작업복에 묻은 기름때만큼이나 묵직한 출장 수리의 세계입니다. 철물점 간판을 자세히 보세요. 철물 공구만 써 있는 게 아닙니다. 인테리어, 전기,
누수, 보일러 수리 같은 문구들이 빼곡하죠. 여기서부터 철물점의 본질은 물건을 파는 소매업이 아니라 숙련된 기술을 파는 전문 서비스업으로 변모합니다. 우리가 수도꼭지 하나를 철물점에서 사면 원가는 10,000원대일 겁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직접 우리 집까지 와서 이걸 갈아주면 가격은 순식간에 30,000원, 50,000원으로 껑충 뜁니다. 출장비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단순한 인건비가 아닙니다. 내 집의 문제를 즉시 해결해주는 확신과 리스크 분담금이죠. 여러분이 직접 고치려다 물이 펑펑 터져서 아랫집까지 피해를 줄 리스크를 사장님이 단 10분 만에 해결해주는 대가인 겁니다. 이 수익 구조의 무서운 점은 마진율입니다. 재료비 5,000원에 기술료 25,000원을 받으면 매출의 대부분이 순수익으로 잡힙니다. 게다가 이 시장은 불황도 안 탑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사람들은 새 집으로 이사가는 대신 낡은 수도꼭지를 고치고 고장난 전등을 갈며 버티기 때문이죠. 1인 가구의 증가와 주택의 노후화 역시 철물점에는 거대한 호재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정우 하나 갈 힘이나 도구가 부족해 사장님을 부르고 지은 지 30년 넘은 아파트들은 끊임없이 배관이 새고 전기가 말썽을 부리니까요.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철물점 사장님들의 진짜 무서운 저력은 우리가 잠든 시간 혹은 평일 오전에 일어나는 B2B 거래와 관공서 납품에 있습니다. 철물점의 진짜 단골은 동네 아주머니들이 아니라 인테리어 업자, 설비 기사, 그리고 근처 학교나 구청의 시설 관리 담당자들입니다. 이들은 가격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나사 하나가 모자라 인부 수십 명이 손을 놓고 있을 때 인터넷 최저가 택배를 기다릴까요? 아니면 500원 더 비싸더라도 5분 거리 철물점으로 달려갈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이때 철물점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공사 현장의 전략적 보급소가 됩니다. 특히 관공서와의 거래는 꿀이나 다름없습니다. 시청, 구청, 학교는 건물을 유지보수하기 위해 매달 엄청난 양의 소모품을 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관들은 결제가 편하고 증빙이 확실하며 급할 때 바로 뛰어올 수 있는 동네 철물점과 장기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달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어치의 자재가 장부 속으로 소리 없이 들어가는 거죠. 사장님들 말씀으로는 관공서 거래만 꽉 잡아도 적자는 절대 안 난다고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철물점의 왕국에도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로 지식 권력의 이동과 세대 교체입니다. 예전에는 사장님이 거기 있으니까 알아서 가져가요 라며 무뚝뚝하게 굴어도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장님만이 어떤 부품이 어디에 맞는지 알고 있는 지식을 독점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아버지가 쓰던 낡은 장부 대신 태블릿 PC를 들고 유튜브와 SNS로 고객을 끌어모으는 30대 청년 사장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튜브에 수도전 5분 만에 갈아 끼우는 법 같은 영상을 올립니다. 이걸 본 사람들은 와, 이 집 사장님 진짜 전문가네 라는 신뢰를 갖게 되고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일부러 이 철물점을 찾아옵니다. 온라인의 파급력을 오프라인의 기술력과 결합해 거대한 팬덤 비즈니스를 만들어낸 셈이죠. 또한 지저분하고 어두운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편의점처럼 밝고 깨끗한 인테리어를 갖춘 프랜차이즈형 철물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성 고객들도 부담 없이 들어와 구경하고 앱으로 출장 예약을 잡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철물점에서 배워야 할 가장 현실적이고 뼈아픈 경제적 통찰은 비용 통제의 미학입니다. 철물점이 망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낮은 고정비에 있습니다. 동네에서 30년 넘은 철물점 사장님들을 유심히 보세요. 상당수가 그 건물의 주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료 압박이 없다는 건 장사가 안 되는 달에도 숨통을 틔워주는 최고의 방패가 됩니다. 자가 건물이 아니더라도 철물점은 카페처럼 화려한 인테리어나 비싼 기계가 필요 없습니다. 낡은 선반과 형광등 하나면 충분하죠. 게다가 대부분 가족 경영이라 인건비가 거의 안 듭니다. 사장님이 출장 나가면 사모님이 가게를 지키고 아들이 배달을 가는 식이죠. 나가는 돈을 완벽하게 차단하며 버티기에 최적화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결국 철물점은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 죽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경쟁력인지를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철물점을 보며 단순히 오래된 가게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자산 운용 전략, 기술력을 수익화하는 고도의 서비스 마인드, 그리고 고정비를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경영 기법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당장 유행하는 것에 휩쓸리기보다 나만이 가진 대체 불가능한 기술 하나를 연마하고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변하지 않는 나만의 재고를 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동네 철물점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묵직한 경제적 메시지일 겁니다. 오늘 지식의 소용돌이에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동네 철물점의 생존 전략을 심층 분석해 보았습니다. 텅 빈 가게 뒤에 숨겨진 억대 매출의 비밀, 그리고 그들이 버텨온 수십 년의 세월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철물점 같은 숨은 고수들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철물점 같은 존재가 되고 싶으신가요? 오늘 배운 이 통찰이 여러분의 경제적 자립과 비즈니스 설계에 큰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식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동네 철물점 사장님과 얽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고 돈이 되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